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효종 3년 6월 초하루 지리산 천왕봉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 어귀에 자리한 초가집에서 한 처녀가 바쁘게 약초 바구니를 챙기고 있었지요. 소월아, 오늘은 너무 깊은 산으로 가지는 말거라. 마당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계시던 아버님 약봉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당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중턱의 도라지밭만 둘러보고 올게요. 20살이 막 된 소월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자란 처녀답게 볼이 발그스름하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답니다. 한편 소월의 아버지 약봉 영감은 이 지리산에서만 40년을 살아온 약초꾼이었습니다. 어떤 풀이 어디서 자라는지, 언제 캐야 가장 좋은 약효를 내는지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계셨지요. 소월아, 잊지 말거라. 산삼을 만나거든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먼저 산신령께 인사부터 드려야 한다. 네, 아버님. 산신령님, 소인이 약초를 캐어 병든 이를 구하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3번 절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역시 내 딸이야. 약봉 영감이 흐뭇하게 웃으시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요. 그날도 소월이는 평소처럼 약초 바구니를 메고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라지를 많이 캐서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콧노래를 부르며 가벼운 걸음으로 산을 오르던 소월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누가 쓰러져 있네? 길섭에 한 나이 많은 사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런, 어르신. 소월이가 급히 달려가 그 사내를 살펴보니 비단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양반집 사람인 것 같았지요. 그런데 얼굴이 시퍼렇고 숨이 가쁘게 몰아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소월이가 그 사내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자 간신히 눈을 뜨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가씨.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소. 무슨 소리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제대로. 말을 다 잇지도 못하고 다시 기절할 것 같은 상태였지요. 소월이가 재빨리 그 사내의 맥을 짚어보니 맥박이 불규칙하고 몹시 약했습니다. 이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소월이는 문득 돌아가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응급 처방이 생각났습니다. 이럴 때는 급히 혈자리를 눌러주고 산에서 나는 구급 약초를. 소월이가 주변을 둘러보니 마침 인근에 할미꽃과 산도라지가 보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참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월이는 재빨리 할미꽃 뿌리를 캐내어 깨끗이 씻은 다음 입에 넣고 꼼꼼히 씹어서 즙을 내었습니다. 이걸 드시면 숨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아가씨가 어찌 이런 걸. 저희 집이 대대로 약초꾼이에요. 어서 드세요. 사내가 소월이가 준 약초즙을 마시자 신기하게도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정말로 숨이 편해지는군. 사내가 깜짝 놀라며 소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라 빨리 마을로 내려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아니, 아가씨. 대체 어찌 이런 신통한 약수를 알고 있는 것이오? 그런데 소월이가 그 사내의 옷차림을 자세히 보니 허리에 찬 주머니에 무슨 도장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건 혹시, 실례지만 어르신께서는 혹시 의원이신가요? 소월이의 질문에 사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찌 그걸 아셨소? 허리춤의 약주머니와 도장을 보니 그런 것 같아서요. 정말 기가 막힌 처자로군. 그렇소. 나는 궁중에서 임금님을 모시는 어의 정약사라고 하오. 어머, 궁중 어이님이시라고요? 소월이가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월이가 평생 산골에서만 살던 처녀가 갑자기 궁중 어이를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아가씨, 방금 나에게 준 그 약초 처방, 그건 대체 어디서 배우셨소? 정약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심장이 답답할 때는 할미꽃 뿌리를 즉석에서 씹어서. 잠깐. 그 처방은 일반 민간 처방이 아니오.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건 궁중에서만 전해지는 비밀 처방 중 하나라오. 정약사의 말에 소월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럴 리가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평생 이 산에서만 사셨는데 아가씨의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할머니께서는 월선이라고 하셨어요. 정약사가 그 이름을 듣고는 눈을 크게 뜨더니 무릎을 쳤습니다. 월선. 혹시 그분이 30년 전에 궁중을 떠나신 그 월선 어인녀님이시란 말이오? 어이녀요?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이 되는군. 아가씨는 궁중 최고 어인녀의 손녀인 셈이오. 소월이는 완전히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궁중 어이녀셨다고? 그런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아가씨, 정말 고맙소.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산에서 죽을 뻔했소. 정약사가 깊이 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 아가씨의 의술 솜씨는 정말 놀라웠소. 정약사가 품에서 작은 옥패를 하나 꺼내어 소월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시오. 혹시라도 나를 찾을 일이 있거든 이 옥패를 보이시오.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목숨을 구해주는 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그리고 정약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나라에서 아가씨의 의술이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르오. 그때는 꼭 도와주시기 바라오. 소월이는 정약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라를 도운다니 저 같은 상골처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가씨는 자신의 재능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계시는군요. 언젠가는 알게 되실 겁니다. 정약사는 소월이의 도움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월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소월이는 아버님께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할머니께서 궁중 어이녀셨나요? 약봉 영감이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소월아, 내 할머니께서는 정말 궁중에서 임금님을 모시던 분이셨단다. 그럼 왜 이 상골로 오셨어요? 궁중 생활이 너무 힘드셔서 자연 속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셨지. 소월이는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내 안에도 할머니의 의술 실력이 흐르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소월이는 대청마루에 나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약사가 준 옥패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나라를 도울 일이 생길 거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일일까? 소월이가 옥패를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침 별똥별 하나가 지리산 위로 쭉 그어지더니 사라졌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상골 처녀의 가슴에 묘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어느 날 한양 궁궐에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와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지요. 어이들이 모두 모였나? 네, 대령마마. 모든 어이가 대기하고 있사옵니다. 그럼 어서 전하의 병세를 다시 살펴보거라. 궁중 대신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궁궐 곳곳에 메아리쳤습니다. 사실 사흘 전부터 32세의 젊은 임금 효중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어이를 불러라. 어서. 그날 아침 조정회의를 주재하시던 임금께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던 거지요.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려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소. 임금께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에 온 궁궐이 발칵 뒤집혔지요. 궁중 최고의 어이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불규칙하고 매우 약하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을 알 수가 없사옵니다. 이런 증세는 처음 보옵니다. 어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젓기 시작했고 아무리 침을 놓아도 어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답니다. 어찌 된 일이냐? 그 많은 어이가 있으면서 전하의 병도 못 고친단 말이냐? 대신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어이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리산에서 돌아온 정약사가 궁궐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정약사, 어이가 왔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하라. 정어이,
전하의 병세가 심상치 않소. 어떤 상황이요? 정 약사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신 뒤로 호흡이 불안정하고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처방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소. 정 약사가 즉시 임금께 다가가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심맥불조로군요. 정 약사의 진단에 다른 어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맥불조라니. 그럼 정말 위험한 거 아니오? 맞소. 이 증세는 보통 치료법으로는 어렵소.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어이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 약사도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답니다. 일반적인 궁중의술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 약사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잠깐 지리산에서 만났던 그 처녀. 그 신통한 약초 솜씨라면 혹시 대감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하시지요. 정 약사가 수상에게 은밀히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특별한 의술 실력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누구 말이오? 지리산에 사는 처녀인데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전 의술을 알고 있습니다. 민간 의술이라고? 그런 것이 궁중어이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칠 수 있겠소? 수상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정 약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처녀의 약초 처방으로 죽을 뻔한 제가 살아났습니다. 정말이오? 네. 그리고 그 처녀의 할머니가 30년 전 궁중에서 모시던 월선 어이녀였습니다. 월선 어이녀라고 그 유명했던. 맞습니다. 그분의 손녀라면 분명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좋소. 당장 그 처녀를 궁궐로 모셔오시오. 하지만 지리산까지는 며칠이 걸릴 텐데. 시간이 없소. 가장 빠른 말을 내어주겠으니 지금 당장 출발하시오. 수상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가는 것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보내겠소? 저희 의원의 제자 중에 발이 빠른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필로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해서 궁궐 최고의 빠른 말을 탄 사자가 지리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간 사자는 이틀 만에 소월이가 사는 마을에 도착했지요. 소월이라는 처녀를 찾습니다. 여기 소월이가 살고 있소만. 무슨 일이십니까? 소월아, 누가 너를 찾는다. 아버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소월이가 급히 나왔습니다. 저를 찾으신다고요? 그렇소. 아가씨, 한양에서 온 급사입니다. 편지를 받아든 소월이가 읽어보니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소월 아가씨에게 지난번 지리산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궁궐에서 임금님께서 위독하신 상황인데 아가씨가 아니면 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한양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약사 아드림. 소월아, 이게 무슨 소리냐? 약봉 영감이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보자 소월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열흘 전에 산에서 쓰러진 어이를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금님이 위독하시다니. 아버님, 저는 가야 할 것 같아요. 소월이의 말에 아버님이 깜짝 놀라셨지요. 안 된다. 궁궐이 어떤 곳인데. 우리 같은 백성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곳도 아니야. 하지만 아버님,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것도 임금님이. 소월아, 너무 위험하다. 만약 치료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아버님의 걱정에 소월이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님, 할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의술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도 분명 이런 상황에서는 망설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소월이의 눈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사 어이님께서 저를 믿고 부르신 거잖아요. 휴, 그래, 너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소월이가 급히 약초 주머니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삼과 할미꽃 뿌리, 그리고 도라지. 소월아, 이것도 가져가거라. 아버님께서 특별한 약초 꾸러미를 내주시며 이것저것 챙겨주셨지요. 그리고 이건 내 할머니께서 남기신 귀한 약초들로 만든 약재들이다. 정말 위급할 때만 쓰거라.
아버님 고마워요. 그렇게 소월이는 궁궐에서 온 사자와 함께 한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가씨, 빨리 가야 합니다. 전하의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 위에서 흔들리면서도 소월이의 마음은 이미 궁궐로 향해 있었지요. 임금님을 정말 내가 고칠 수 있을까? 할머니, 손녀를 도와주세요. 이틀 밤낮을 달려온 끝에 드디어 한양 성곽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기가 한양이로구나. 아가씨, 곧 궁궐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할머니의 의술로 임금님을 꼭 구해드려야지. 잠시 뒤 대전 앞마당에 도착하니 정약사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소월 아가씨. 정말 와주셨군요. 정어이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그런 인사를 나눌 때가 아닙니다. 전하의 상태가 정말 위급해요. 정약사의 다급한 모습에 소월이도 긴장했지요. 대전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어휘들이 소월이를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이 처자가 정어이께서 말씀하신 그 산골 처녀인가? 참 어리구나. 저런 어린 것이 우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어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소월이는 당당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소인 소월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드디어 침전으로 안내받은 소월이는 임금님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전하, 지리산에서 온 소월이라는 처녀가 왔사옵니다. 지리산에서 왔다고? 소인 소월, 전하의 옥체를 살펴보고 싶사옵니다. 소월이가 조심스럽게 임금의 손목에 손을 대어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맥법을 떠올리며 차근차근 살펴보니 일반적인 심장 질환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지요. 전하, 실례를 무릅쓰고 여쭙겠사옵니다. 혹시 며칠 전에 특별한 음식을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고 보니 사흘 전에 궁중에서 올린 새로운 차를 마셨다. 그 차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약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 명나라에서 가져온 귀한 차라며 올렸던 것 말입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명나라 일부 차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잠깐! 너는 지금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냐? 한 어이가 소월이를 험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설마 명나라에서 온 귀한 차가 전하를 병들게 했다는 것이냐? 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체질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월이의 설명에 정약사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런 의학 지식이 있었나요? 네. 할머니께서 궁중에 계실 때 경험하신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침상에서 임금께서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어차피 위험하다. 그 처녀의 처방을 써보거라. 전하, 아니되옵니다. 어이들이 깜짝 놀랐지만 임금의 뜻은 확고했어요. 이 처녀에게서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구나. 소월이는 궁중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약을 다려서 침전으로 갔습니다. 전하, 약이 준비되었사옵니다. 조금씩 천천히 드셔주십시오. 맛있으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임금께서 약을 드시더니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이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한 시즌이 지나자 임금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숨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은데? 정약사가 급히 다가가 맥을 짚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맥박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며칠 동안 못 고친 것을 저 처녀가 정말 뭔가 아는구나. 어이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지요. 전하, 오늘 밤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사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정약사가 소월이의 처소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소월 아가씨, 주무셨습니까? 정어이님, 이른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사실 어제 전하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히 명나라 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약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네? 그럼 다른 원인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명나라 차는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 근본적으로는 전하께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약해져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몸의 기운 자체를 북돋아주는 치료가 필요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역시 월선 어인녀님의 손녀답게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는군요. 그런 치료를 위해서는 특별한 약초가 필요합니다. 어떤 약초 말씀이신지요? 지리산 천왕봉 근처에서만 자라는 천년초라는 풀이 있어요. 그걸로 우린 약이어야 전하의 기운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천년초라니, 그런 신기한 약초가 있었군요. 네. 하지만 아무나 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직접 가셔야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거든요. 그럼 어서 아버님께 소식을 전해야겠군요.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 이 편지를 전하겠습니다. 정약사가 편지를 소중히 받아들고 급히 갔습니다. 한편 그날 오전 소월이가 임금의 두 번째 치료를 위해 침전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소월아, 임금께서 처음으로 소월이의 이름을 부르셨지요. 네. 전하. 어제 내가 다려준 약을 마시고 참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임금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지요. 다행입니다. 전하. 너는 정말 신기한 처녀구나. 어떻게 이런 의술을 지녔느냐?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할 뿐입니다. 내 할머니가 월선 어인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전하.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많은 걸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훌륭한 의술을 보이다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런데 임금께서 소월이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여느 때와 다르게 따뜻해졌습니다. 소월아, 너는 어디서 살았느냐? 지리산 자락 작은 마을에서 아버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리산이라 참 좋은 곳이지. 나도 어릴 적에 한번 가본 적이 있다. 그런데 궁중 생활이 힘들지는 않으냐? 임금의 배려 깊은 질문에 소월이가 살짝 미소를 지었지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불편한 일은 없고? 아닙니다. 전하. 모든 분들이 잘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때 정약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월 아가씨, 큰 소식입니다. 아버님께서 오셨습니다. 정말이요? 아버님이 정말 오셨다고요? 네, 지금 궁궐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소월아, 그럼 어서 나가보거라. 잠시 후 대전 마당에서 아버님 약봉과 제외한 소월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님. 소월아, 잘 지냈느냐? 네, 아버님. 걱정 많이 하셨죠? 천년초를 구해왔다. 정말 어려웠지만 그런데 아버님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응, 사실. 약봉 영감이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소월아, 천년초를 캐러 가던 중에 이상한 일을 겪었다. 어떤 일이요? 산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만났단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자들이었지. 정약사가 깜짝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그들이 저를 붙잡더니 소월이가 궁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캐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월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뿐만 아니란다. 그 검은 옷 입은 놈들이 말하길 조선의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는 둥 횡설수설하더라고. 새로운 세력이라니요? 임금님을 몰아내고 다른 왕족을 옹립하려는 모의 같았어. 그럼 소월 아가씨를 이용해서 임금님을 해치려는 거군요. 그들이 소월이를 역적으로 몰아서 임금님과 함께 제거하려는 속셈인 것 같더라고요. 이 일을 즉시 전하께 아뢰어야겠습니다. 침전으로 향한 일행은 임금님께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 음모가 있었다니 정말 놀랍구나. 소월아,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 전하,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임금님의 치료가 더 중요해요. 고맙다, 소월아.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당장 궁궐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약사가 제안했지만 임금께서 다른 생각이 있으셨지요. 아니다. 오히려 조용히 지켜보자. 그들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뿌리를 뽑을 수 있지. 대신 소월이 주변만 은밀히 보호하도록 하자. 네, 전하. 하지만 임금님이 완전히 회복되신 다음 날, 소월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아버지와 함께 정약사를 찾아갔지요. 정호이님,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임금님께서 드신 명나라 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차가 궁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야 명나라에서 보낸 선물이니까 당연히. 하지만 궁중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은 정호이님께서 검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건 그때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서.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뭐냐? 정호이님께서는 처음에 저를 어떻게 아셨죠? 처음 배웠을 때 삼골 구석산에 쓰러져 계셨던 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하고요. 그때 아버님 약봉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월아, 장약사님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버님, 정호이님을 어디서 보셨다고요?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착각이실 겁니다. 저는 궁중에만 있었으니까요. 그런가요? 하지만 정말 낯이 익은 것 같은데. 그 순간 약봉 영감이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제 기억났다. 20년 전이었어. 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떤 사내가 찾아왔거든. 그 사내가 할머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 특히 선화라는 처자에 대해서. 천하요? 응, 그때 그 사내가 하는 말이 할머니가 선화라는 후궁의 화병을 담당했는데 그 후궁께서 자결을 하셨다고 하시더라.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아니요, 분명히 당신이요. 약봉 영감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내가 울면서 하던 말이 생각나는구나. 내 딸 선화가 임금 때문에 죽었다고. 그만해! 역시 맞구나.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이었어. 아니라고! 그럼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요? 정호이님, 혹시 정말 개인적인 사연이 있으신 건가요? 정약사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주저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정호이님, 10년이야. 10년 동안 복수할 날만 기다려왔어. 복수라니요? 내 사랑하는 딸 선화를 죽인 자에 대한 복수를. 정약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화는 임금의 후궁이었어. 처음에는 임금이 선화를 무척 아꼈지. 하지만 점점 다른 후궁들이 들어오고 국사가 바빠지면서 선화는 늘 괴로워했다. 그리고 다른 후궁들의 모함으로 결국 내 딸을 버린 그 임금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럼 임금님을 병들게 한 것도 그렇다. 임금의 체질을 미리 파악해서 명나라 차를 먹게 했지. 그리고 저를 데려온 이유가 너를 이용해서 임금에게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더 큰 절망을 안겨주려 했다. 하지만 전 정말로 임금님을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문제였어. 선아, 내가 너무 순수하고 정성스러워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너를 보면서 내 딸 선화가 생각났거든. 우리 딸도 너처럼 순수하고 착했지. 소월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화를 임금이 버렸잖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정호이님, 하지만 임금님도 나름의 어려움이 계셨을 거예요. 어려움이라고? 내 딸이 죽은 게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정약사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사의 고백이 끝난 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월이는 복잡한 마음으로 정약사를 바라보았지요. 소월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저도 정호이님 마음을 이해해요. 딸을 잃으신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20년이라 참 긴 세월을 그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정약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임금님이 침전으로 들어오셨지요. 무슨 이야기를 그리 심각하게 하고 있느냐? 모두 표정이 좋지 않은데. 소월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정약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오? 정약사가 무릎을 꿇으며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하의 병을 제가 일으켰사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오? 정약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다시 고백했습니다. 딸 선화의 죽음, 10년간의 복수 계획, 그리고 소월을 이용한 일까지. 임금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선화 말이냐? 네, 전하. 정약사, 내가 선화에게 잘못했다. 예상과 다른 임금의 반응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나도 선화를 사랑했다. 하지만 왕이라는 자리가 신하들의 압박이 결국 선화를
그렇게 죽게 만들었지. 매일 밤 선화 생각을 했다. 내가 좀 더 용기 있게 선화를 지켜줬다면 정약사, 내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소월이는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이 순수한 처녀를 이용한 것은 잘못이야. 그때 소월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잠깐만요. 저는 정호이님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소월아, 그 사람은 너를 이용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님, 정호이님도 피해자예요.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저도 딸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호이님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비록 처음 의도는 나빴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된 거죠. 임금께서는 소월이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소월아, 내게 묻고 싶은 게 있다. 네, 전하. 너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정약사가 너를 이용했는데도 소월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마음은 약초와 같다고 하셨어요. 약초와 같다고? 네, 같은 약초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고요. 오, 그런 뜻이구나. 정호임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래요. 복수로 쓰면 독이 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면 좋은 약이 되죠? 소월의 말에 임금께서는 감탄을 하시며 정약사를 용서해 주었고 정약사 또한 소월과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소월아, 나도 너에게 고백할 게 있다. 네, 사실 처음에는 내가 단순히 나를 치료해주는 인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를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전하, 소월아, 앞으로도 계속 내 곁에 있어줄 수 있겠느냐? 그게 무슨 뜻인지요? 궁중 최고 어인여로서 말이야. 그리고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조언자로서 말이다. 그날 이후 소월은 임금의 지척에서 어인여로 생활하였고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30세가 된 소월이는 궁궐 누각에 올라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잘 계시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소월이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처음 궁궐에 왔을 때의 떨림, 임금님을 치료할 때의 긴장감, 정약사와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과의 만남. 소월아, 뒤에서 임금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전하, 어떻게 이곳에? 너를 찾고 있었지? 임금께서 소월이 옆에 서시며 함께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고양이 그림이냐? 가끔은요. 하지만 지금 제 자리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10년 전 내가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감개무량하다. 저도 그래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임금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지요. 소월아,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무엇을요? 사람의 마음을 고쳤잖아. 나의 마음, 정약사의 마음,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소월이의 눈시울이 촉촉해졌지요. 전하, 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이었지. 저는 그저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 그게 바로 너의 위대함이야. 임금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월아, 너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의 길이 남을 거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야기로 말이다. 그런 큰 의미가 있을까요? 잊고 말고 후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질 거야. 전하의 은혜로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때 멀리서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왔지요. 소월아, 이제 들어가자. 내일도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전하. 그렇게 우리 소월이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 옛말에 이심전심이라 했습니다. 소월이는 의술로 임금님의 몸을 고쳤지만 진짜로 고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약사의 복수심을, 임금님의 죄책감을,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아픔을 따뜻한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소월이처럼 조금만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 독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소월이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천년 산삼보다 더 귀한 약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